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모닝 이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to the fire. 경남 창녕에 위치한 북옥 하와이가 어제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북옥 하와이는 지난 1979년 처음 영업을 개시한 이래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 이국적인 분위기를 통해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그런 휴양지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텔레비전에서 북옥 하와이 광고는 주요 시청 시간대에 방영됐었고 또 여기 다녀온 친구들의 자랑이 부럽기만 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곳을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었습니다. 그저 부러움의 대상으로 기억 저편에 있었던 북옥 하와이가 38년의 역사를 뒤로한 채 영업을 종료했다는 소식을 뉴스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옥 하와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곳에 당시로선 파격적인 시설이 허가가 나서 영업을 하게 되었을까? 이후 조사를 해보니 북옥 하와이 설립자는 고 배종성 씨라는 인물인데 이분은 제일교포로 도박 사업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과거 전두환 군부 정권 시절인 1982년 3월 북옥 하와이 본관을 개관했고 1986년에는 종합휴양업을 등록했다고도 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당시 명성으로 비춰봤을 때 북옥 하와이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거뒀을 거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1988년 8월 2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창업주 고 배종성 씨의 회사인 제일흥업은 전두환 정권 대표 비리 사건 중 하나였던 이래재단의 후원 기업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북옥 하와이에는 70여 명의 직원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38년간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그리고 많은 돈을 걷어들였다면은 마무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저기, 오빠. 여기에 투자하면 대박이래요. 매주 목요일 복구킹 회장과 사기 전문가 박사장이 들려주는 다양한 사기 수법들과 사례들을 통해 사기 피해를 예방해봅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은 임재근 기자가 추천한 대충뉴스 보도 전용 인공지능인 재섭고를 처음 만나볼 시간인데요.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바로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재섭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 PD님. 신기하네요. 정말 인공지능이 맞나요? 글쎄요. 알아 생각하세요. 임재근 기자님이 시켜서 하는 건데 국가기밀이라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왜 재섭고인가요? 임재근 기자님이 저를 처음 프로그래밍 했을 때 자신을 보고 떠오르는 단어를 말하라고 해서 재수없다라고 했더니 그래서 재수없고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속는 셈 치고 오늘 한번 재수없고와
오늘의 대충 뉴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첫 번째 소식은 DT뉴스24에서 전하는 뉴스입니다. 충청권 대표 대학신문인 충대신문이 인쇄 직전 석연찮은 이유로 학교 측의 승인을 받지 못해 발행이 되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로 창간 63주년을 맞은 충대신문은 29일자 일면 머릿기사로 새 정부 출범, 국립대 총장 선출은 어떻게? 라는 기사를 실을 예정이었는데요. 충대신문의 주간인 오영달 정외과 교수가 기사의 적절성 여부를 문제 삼으면서 신문 발행이 전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충대신문 편집국 기자들에 따르면 오 교수는 현 오덕성 충남대 총장이 간선제로 선출된 이후 청와대 비선 개입 의혹이 일었고 같은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한 다른 대학에서 또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삭제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해당 기사를 일면 헤드라인에서 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편집국장 등 학생 기자들은 이 같은 오 교수의 요구를 거부함과 동시에 명백한 편집 자율권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김재윤 충대신문 편집국장은 기성 언론을 통해 제기된 총장 선출을 비선 개입 의혹을 다시 거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학 자율성 확대 약속을 연결해 총장 직선제 부활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영달 교수는 학생들이 일면 머릿기사로 내세운 기사가 시의적절치 않고 그 내용도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학교에서는 없는 예산을 들여 신문을 제작하는데 전혀 새로운 것도 없는 내용으로 지면을 채울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이에 학생과 교수 양측은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운영위원회가 전직 주간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 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 없는 예산에 학교 신문을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없으면서 요즘 대학들 보면은 건물들 굉장히 좋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들도 많고요. 그런 건설 비용 그리고 또 교수님들 또 보직 교수님들, 총장님들 이렇게 외부 회의 이런 거 많이 가시잖아요. 호텔 이런 데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 돈들은 많이 써요. 없는 예산에. 그리고 신문 발행하는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교수님들도 예전에는 학생이었을 텐데 말이죠. 저는 대학을 다니지 않아서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이란 거는 자기가 막 쓸 때는 넘쳐나는 거고 자기가 쓰기 싫으면 없는 거 아닐까요? 대학을 안 다녀봤다고 하셨는데 뭐 인공지능이니까 그럼 뭐 돈도 안 써봤을 건데 그건 어떻게 알아요? 말꼬리 잡지 마시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십시오. 두 번째 소식은 대전일보에서 전하는 뉴스입니다. 최근 대전 서구가 진행한 대전 서구 힐링 아트 페스티벌 2017의 일부 프로그램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행사 프로그램 중 하나인 예술나무, 일명 아트트리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행사 자금이 조직적으로 모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서구청은 참여 업체에게 돈을 요청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참여 업체에서는 행사 참여 요청이 구청으로부터 들어와 돈을 지불했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기업과 병원 등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의 병원 관계자는 구청에서 협조 공문이 와서 협조를 했다면서 그루당 100만 원으로 알고 있고 자신들은 부담을 느껴가지고 한 그루만 참여했다고 말했다 합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 역시 구청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한 그루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아트트리 행사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대전 서구 보라매 공원 일원에서 열렸으며 서구청은 시민에게 기업을 홍보하고 이미지 제고 기여 취지로 보라매 공원 내에 있는 나무를 이용해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서구청 관계자는 아트트리 프로그램에 대한 각 업체에 참여 요청을 한 것은 맞지만 금액 부분은 기업과 예술가 연결을 담당한 예총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면서 지난해에는 관공서 중심에서 올해 기업이나 병원 등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참여 협조를 완곡히 표현했지만 기업에서 이를 불편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니 아트 트리 페스티벌, 네 아트리 영어로 페스티벌에서 왜 행사를 하는데 지역 행사에서 기업을 홍보해야 되죠? 이게 무슨 기업 홍보 전시회도 아닌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아트를 하는 거는 뭐 예쁘게 사진도 찍고 뭐 그런 의미일 것 같기는 한데 뭐 예술인들의 표현을 나타내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무에 뭔가 달리고 막 장식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는 환경단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견이 있는데 업체들은, 그러니까 병원들은 돈을 줬다. 그러니까 한 그루에 100만 원씩의 그런 찬조금, 협조금을 냈다고 하는 거고, 지금 구청 쪽에서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공문을 보냈다고 했으니까 공문을 한번 까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돈을 보냈다면은 계좌로 보냈다고 하면은 은행 계좌도 한번 열어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구청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거를 본인들이 담당한 게 아니라 그 예술가하고 업체를 연결한 예총이 주관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논란이 나오면은 우리는 모르고 예총이 안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구청에서 선도적으로 예총에 물어보고 조사를 해본 다음에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직사회 보면 항상 우리는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같은 울타리의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조직에서 조직을 알아보는 게 외부의 언론이나 아니면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알아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세 번째 소식은 굿모닝 충청에서 전한 뉴스입니다. 충남도가 내포 신도시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도는 특수목적법인인 내포 그린에너지를 2014년 5월에 설립했고 2016년에는 발전소 건축 허가를 내줬다는데요. 문제는 환경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이 당초 예정된 고형 연료를 LNG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충남도는 사업 변경 시 인허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고 신도시의 열공급 차질과 손실 보상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충남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금속과 다이옥신 배출로 인한 질병 발병 우려에 대해 환경 영향 평가 시 대기 배출을 LNG 수준으로 강화하고 주민과 전문가, 기업이 참여한 3중 감시 체계를 가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충남도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9쪽 분량의 자료집을 만들고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정보를 제공해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형연료인 SRF는 솔리드 리퓨즈 퓨얼의 약자로 폐기물에 함유된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을 파쇄, 선별, 건조 등 전처리를 통해 연료화한 것을 뜻하며 산업용 보일러, 화력발전소 등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다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 시간도, 그동안 들였던 시간, 돈, 노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용지물이 되니까 아깝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러한 시간과 돈과 노력들은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될 수 있는, 그리고 환경이 보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석보가 아까 고형연료인 SRF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 고형연료는 쓰레기를, 그러니까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만든 연료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그런 재활용 과정에서 탄생한 연료인데, 그 연료가 이제 배출하는 배기가스가 환경에 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그게 문제란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충남도 입장에서는 그러한 배기가스를 최대한, 그러니까 환경 기준에 맞게끔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결국은 뭔가를 연소시키는 그런 연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인류의 숙제인 그 친환경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환경에 영향을 가급적이면 덜 줄 수 있는, 그 요즘에 핵발전소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에너지 문제는 정말 우리 인류의, 모든 인류의, 우리 지역뿐 아니라 숙제인 것 같고요.
대전에서도 지금 열병합 발전소에서 그 과거에는 기존에는 벙커 CU를 이용해서 이제 그 발전을 했다면은 이번에 이제 그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거를 LPG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LNG가 아니죠. 도시가스로 바꿀 것이냐 그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나중에 한번 이 문제를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 주십시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중도일보에서 전하는 뉴스입니다. 좀 재미있는 기사라 소개드리는데요. 제목이 왜 대전에서는 대권 주자가 나오지 않는가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충남에서는 김종필, 이회창, 이해찬, 이인재, 이완구, 안희정 등 많은 정치인들이 대권을 꿈꿨고 충북 역시 반기문이나 정우택 등이 20대 대권 주자로 언급되는 반면 대전에서는 이러한 인물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요. 6선 출신의 강창희 전 국회의장, 5선의 박병석 의원, 4선의 이상민 의원 등이 있음에도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인물은 전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민선시대 이후 충남과 충북 정치인들은 지방 정치에 머무르지 않고 중앙 무대에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스펙을 쌓으면서 후배 정치인 양성을 하여 세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대전시장은 그러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밭대 유병로 교수는 정치 선배들이 후배를 키우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정치 인재 양성을 위해 제때 바통을 넘겨주는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긴 언제적 여몽철, 박성효, 권선택인가 싶기도 합니다. 여몽철 전 시장은 관선 마지막 시장이었으니까 25년 정도 훌쩍 넘긴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박성효 전 시장도 2006년, 그러니까 뭐 십몇 년 전에 정치를 시장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근데 이분이 목표점이 시장인지 국회의원인지 아니면은 정치 어떤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인지 이런 게 좀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권선택 시장 역시도 이번에 처음 시장이 됐지만은 사실 과거에 국회의원도 2번 역임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분도 역시 이제 정치의 귀결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대전에는 좀 뉴페이스드 새로운 정치 인물들이 좀 아직 좀 덜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인물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좀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식을 들어야겠네요. 다소 좀 불안하긴 했는데 그래도 재섭구의 뉴스 브리핑에 대한 평가가 저는 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평가는 청취자분들께 한번 맡겨보도록 하고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임재근 기자한테 안부 전해주시고요. 다음에 기회되면 또 만나도록 하죠. 그러던지요. 네, 지금까지 임재근 기자가 보낸 아힘뉴스 전문 브리퍼 인공지능 재섭구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2부는 장길문의 다른 시각이죠. 저희 프로그램과도 관련이 있는 소식이네요. 대전일보 노사 갈등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Cause you can't stop it from shining through. It's true.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돼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돼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대전 충청의 현안에 대해 낱낱이 파헤칩니다. 더욱 강력하게 무장한 장재환 기자의 요즘 모닝 이슈. 대전 충청 지역 최고의 언론인,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독한 독설가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가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 이슈 당사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2부는 우리 지역의 정치와 언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신개념 모바일 언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다른 시각 장길문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주에 그 팟빵 순위에서요. 네. 민중의 소리 팟캐스트를 제꼈습니다. 네, 시사 정치 분야 64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 더군다나 인구 수도 이렇게 적은 대전 충청 지역 소식을 중심으로 하는 팟캐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는지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어떤 분들이 보는지 굉장히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 다른 시각도 인터넷 방송을 준비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꼭 그 개국하면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그럼요. 네, 방안을 좀 모색해 보도록 하고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지요? 이번 주에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그 난감한 부분도 좀 있고 좀 가슴이 아픈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직 회사인 지금 현재 대전일보 노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네. 아무래도 좀 입장이 어려우시겠어요. 난처하시고 당사자였으니까. 예, 제가 직접 당사자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좀 적지 않습니다. 좀 말씀드리는 게 또 적절한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좀 후배들 현재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서 좀 제가 그래도 좀 한마디 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가급적 농담을 안 해야겠네요. 무거운 마음으로. 무겁습니다. 네네. 사실은 굉장히 마음도 무겁고 하지만 대전일보가 지금 대전일보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안들이 제가 예전에 노조위원장 할 때 하고의 사안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과거에 그 노사 갈등의 단초가 됐던 것은 그러니까 이른바 그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에 대전일보 노조가 가입을 함으로써 사측하고 갈등이 이제 야기가 됐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앞에 계신 장길문 국장님께서 당시 이제 대전일보 노조위원장이셨는데 해직을 당하셨었고 그러다가 이제 법적 투쟁 같은 거를 거치면서 노사 간의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이 되고 복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다시 이제 사직을 하시고 다른 시각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셨고 대전일보가 이제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잘 이행이 되면은 회사가 문제없이 가는 건데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작년 11월이었죠. 작년 11월에 극적으로 노사가 타협이 됐고 그래서 제가 해고 기간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복직을 해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서로 노사 간 TF팀 구성도 좀 해서 서로 회사가 발전 방향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 그래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그동안의 노사 갈등의 문제점들이 하나씩 해결돼 나갈 수 있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포면적으로 큰 이거는 대전일보의 그동안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일이었죠. 근데 그 TF팀 구성과 관련해서도 현재까지도 지금 6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회의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올해 3월 달에 제2노조가 또 생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인 갈등이 좀 커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올해 지금 임금 협상, 단체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 그게 이제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또 다른 노조가 결성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더 뒤죽박죽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그 노사가 화합을 하고 직원들끼리도 이 화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내부 갈등이 좀 심각해진 게 사실은 가장 그러니까 큰 노사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직원들 간의 갈등도 그렇죠. 생기게 해서 제2노조까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제 다음 임기를 이어갔던 송영훈 노조위원장이 지난주에 사직을 하고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안타까운 상황이죠. 다른 기자들도 이렇게 사직한 분들이 그동안 꽤 있었던 것 같아요. 5월 달만 하더라도 편집 기자 뭐 송영훈 위원장 포함해서 2명 그리고 또 취재 기자 1명도 다 타회사로 이직을 했고요. 뭐 그런 상황이고 퇴사자들은 지난 한 3년간 엄청나게 회사를 그만두고 두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내부 간의 갈등 요인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직원들은 업무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이제 어려움을 또 겪고 있고요. 그러니까 새로 충원을 많이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충원도 표면적으로 경력 기자 몇 명, 뭐 신입 기자도 올 초에 또 몇 명 뽑아본 것 같더라고요. 하긴 했는데 퇴사자 수를 따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일보가 지난 3년간 겪었던 극심했던 노사 갈등이 또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이제 우려가 되고 있고, 저는 전직 노조위원장으로 출신으로서 굉장히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 대전일보 사측에서도 이런저런 제스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 간의 갈등이 일어났던, 퇴사자가 발생을 했던, 지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두 손 두 발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전일보 선배들, 지금 간부들, 그리고 경영진들, 이런 분들이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의 노조, 그러니까 그 장 국장님이 그 몸담으셨던 제2노조가 아닌 기존의 노조가 더 힘이 약화돼서 천덕꾸러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전락이 될 때까지 시간 싸움이 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게 이제 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물론 뭐 이건 뭐 제 생각일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예상하는 거고 짐작하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사측에서 너무 방관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런 분위기를 또 바랬던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근데 갈등의 핵심이 뭐예요, 도대체? 사실은 지금 현재 제2노조에 구성되어 있는 조합원들의 면면을 보면, 기존 노조에서 탈퇴했던 조합원들, 그리고 다시 이 회사 이제 사직서를 냈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복직한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2노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기로 이건 충분히 어용노조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짐작을 하고. 그리고 또 충분히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왜 갈등의 핵심이 그러니까 사측하고 노조하고의 갈등의 핵심이 무엇이길래 그게 항상 아까 TF팀 그런 말씀도 주셨지만 핵심이 뭐길래 뭐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가? 그러니까 노사 갈등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이제 지난 노조에 지난 3년간 노사 간의 갈등 때 퇴사했던 조합원들, 아니 퇴사도 그렇고 탈퇴했던 조합원들, 노조를 탈퇴했던 조합원들, 이분들이 내세웠던 부분들이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가지로 얘기하면 노조에서도 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갈등이 생기면 이 사람들의 불만을 저희가 알아야지 뭔가 해결을 하고 서로 갈등 부분을 해결을 해서 서로 이 노조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냐, 이런 것들을 좀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 예전에도 노조에 있을 때 노조의 불만, 노조의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뭐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2노조 결성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는 노조하고도 어떤 하나의 소통 창구도 만들지도 않았고, 대화도 한 번도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표면적으로 그냥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지만, 표면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는 너무 회사하고 너무 갈등하는 양상으로 가지 않냐. 회사하고 회사 얘기를 좀 듣자. 그리고 회사의 얘기도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거든. 그것도 저희가 예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뭐 암암리에 제2노조를 결성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노조원들을 빼가서 또 거기에
가입을 시키려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충분한 대화나 소통 채널 없이 그냥 이렇게 따다닥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이거죠. 그러니까 같은 노조원들 중에서도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얘기를 하자.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기존에 있는 노조 간부들이 마음에 안 들면 노조 간부들이 나오겠다. 노조 간부 자리를 내려놓겠다. 그럼 너네가 와서 이 노조를 한번 운영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답을 해야지만 뭐래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금 가장 답답한 부분이 제2노조 만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럼 만들었으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정당화가 있고 당위성이 있다면 본인들이 제2노조를 만들는 자체가 그러면 떳떳하게 제2노조 만들었다. 3월 달에 만든 거를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3월에 결성되는데 알려진 건 얼마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대전일보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얼마 전에 알았고 대전일보에 있는 전 이제 그 제1노조라고 해야 되겠죠. 제1노조 간부들도 그렇고 위원장도 그렇고 얼마 전에 알았어요. 5월 달에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뒤통수 맞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지금 제1노조 간부들이나 지금 퇴사한 노조위원장 송영훈 노조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직원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회사하고 회사를 견제해서 노조가 있어야 될 당위성이 뭡니까? 회사를 견제하고 회사의 발전 방향을 서로 논의를 해서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잘 살고 회사도 잘 사는 걸 만들기 위해서 노조가 있는 건데 지금 조직원들끼리 이렇게 갈라져서 갈등을 유발하고 서로 싸우는 부분들이 이거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서로 직원들끼리도 서로 갈라져서 얘기도 안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선배라면 그리고 또 후배라면 그리고 같은 조합원들이라면 서로 소통을 좀 해야 되고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자체를 지금 제2노조에서는 그런 자체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단 노조, 언론사 노사 갈등의 문제이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불합리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이제 시민들이나 아니면 독자들이 과연 그거에 대해서 얼마큼 공감을 해줄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계속 같은 이슈가 반복이 되면 좀 사람들이 이른바 이제 피곤해해갖고 그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세월호 때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죠. 또 그런 걸 원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더더욱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랬지만은 이거 이제 반대로 우리 대전일보 같은 경우 이제 노사 갈등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어떤 지지라고 해야 될까? 노조 측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이 동력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대전일보에서 벌어지는 일 자체, 그러니까 시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관심이 일단은 왜 많이 없을까?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언론이 언론다워야지만 시민들이나 독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많은데 대전일보에 소속돼 있는 기자들이 부족한 면도 많이 있죠. 저도 대전일보 출신이었고 대전일보 있을 때도 그런 자책도 많이 했지만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한 스스로의 자구책이나 기자들이 노력도 부족했던 것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볼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기사나 잘 쓰지 무슨 노조 운동을 하냐. 근데 사실은 슬프게도 그런 시각들이 많이 그런 있는 것 같긴 시각들이 해요. 많이 있죠. 네네. 사실은 제대로 된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리고 기자로서의 자부심 찾기 위해서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회사의 사측으로부터의 온갖 강한 탄압을 받다 보니까 그거를 꽃피울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도 지금 현재 대전일보 노조를 응원해주고 그런 분들이 그래도 조금씩 지난 한 3년간도
오면서도 알다시피 그런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분명히 해결책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대전일보가 지역의 가장 큰 언론사, 가장 큰 신문사로서의 역할을 언젠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그 가장 오래된 신문이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지역의 자랑이어야 되는데 좀 이런 자꾸 불미스러운 일에 그 연루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좀 현명하게 대화 소통의 창구가 잘 마련돼 갖고 대전일보가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언론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국장님 이렇게 뵈니까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예, 뭐 속상하기도 하고요. 예, 평소와 다르게 말씀도 좀 뭐 네. 제가 좀 목도 좀 많이 가라앉고 그러네요. 또 오늘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전일보 제1노조에 구성되어 있는 조합원들이 좀 힘을 좀 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일하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편집 기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막 4판 5판씩 짜는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일하기도 힘든데 또 노조 활동하는 자체도 굉장히 좀 힘들고. 근데 이 친구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저도 전직 사호로서 그리고 또 전직 노조위원장으로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하고 싶은데 뭐 제 힘이 뭐 너무 미력해서 저 혼자는 뭐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지금 대전일보 경영진들이나 이제 간부들, 저한테는 이제 선배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노조원들하고 그리고 직원들하고 화합을 잘해서 소통을 좀 하고. 그럼 뭐 저는 뭐 노조가 다 100% 맞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도 한발 양보하고,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도 노조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감싸주고 같은 식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의 간부들도 직원들끼리의 이런 대립이나 이런 양상들을 좀 서로 중간에서 중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선배들이 좀 돼주셨으면 하는 게 감히 제 바람입니다. 국장님 원래 좀 객관성을 띄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늘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몸담았던 곳이고 또 사건의 연루자 중심에 있었던 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오늘은 짧게 방송을 마치면서 음성 편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우선 세 당사자한테, 그러니까 사측, 그 다음에 제2노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장님이 몸담았었던 제1노조 분들한테 각각 세 통의 음성 편지를 좀 한번 짧게라도 남겨주시면 어떨까. 제가 비지 깔아드릴 테니까 우선은 사측 경영진 측에게 음성 편지를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장님, 그리고 경영진에 계시는 간부님들, 대전일보 퇴사자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대전일보가 역사와 전통을 다시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전일보 욕하고 대전일보 탓하고 하는 사람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대전일보가 잘 되기를 위해서 다들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제발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직원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제2노조에 이제 가입하신 그 전 동료들 그분들께도 음성 편지 한 통 좀 보내주시죠. 네. 제가 대전일보 있을 때도 퇴사한 후배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이 이제 제2노조를 만들었는데 제2노조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다 틀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1노조에 있던 후배들 그리고 같은 동료들과 함께 제발 소통을 해서 대외적으로도 갈라지는 모습 보이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해서 하나의 노조로 사측과 서로 화합하고 사측의 잘못된 부분들을 서로 견제하면서 함께 하나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래 노조? 제 1노조라고 하긴 그럼 1, 2 하면 꼭 순서 매기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원래 국장님이 몸담으셨던 그 노조에 남아있는 후배들께 마지막으로 네. 지금 뭐 후배들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도와주고 싶어도 어떻게 도와줄지도 모르겠고 가슴이 아프지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이 많다는 거를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지역 언론들이 뭐 대전 MBC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좀 정상화되어서 지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어려운 말씀 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화요일엔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늘 뭔 일 이슈 방송이 쉬는 날입니다. 목요일 2부에서는 역대급 케미를 자랑하는 분들이시죠. 대한민국 대표 호구 김 회장과 사기 전문가 박 사장이 들려주는 사기와의 전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